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와 이런 위기에 아주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좀 강해. 절대적 위기야.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이것도 물론 피할 수 없지만 누가 오면 피할 수 있다? 이거 인사이더. 인사이더라는 건 지금 정치권 내부에 있는 인사이더. 맞죠?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도둑. 큰 도둑대들이 인사이더 맞아 안 맞아요? 요거 잡으러 온 놈이 누구야? 아웃사이더라는 거야. 아웃사이더. 여러분이 내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욕심이 있어 보이나? 없어요. 욕심 없어요. 요거 잡으러 온 사람이야. 요거 큰 도둑대 잡아가지고 나는 여러분이 잘 사는 거 보면 그게 만족이야. 알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지구 여기 아니라도 좋은 데가 많아요. 편안한 데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식은 죽 먹게예요. 대통령 한 번 나가는데 최하 500억이 들어가요. 그걸 내가 3번 나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걱정돼서 대통령 나갈까? 아유, 나는 돈 100억을 만든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 다 뜯어가 버리니까. 대통령 첫 번째 한 번 나가면 공탁금이 얼마예요? 5억이야. 요거는 국가에 뺏겨. 맞아, 맞아요. 요거는 20%가 나와야 돌려줘.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선거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선거 비용이 아니에요. 5억을 딱 국가에다가 내놔야 나갈 자격이 주어져. 그러면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는데 돈 5억 내나? 안 냅니다. 예비후보는 한 200명 등록해요. 근데 대통령 선거 때 그 예비후보 중에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실제 후보 등록 때는 이걸 내야 돼. 맞아, 맞아요. 예비후보는 갖다 이름만 걸치면 여러분도 다 예비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갖다 내냐? 주로 목사나 스님이나 무슨 사회단체 하는 사람들이 거다 예비후보로 많이 등록을 해. 왜?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 이름을 알리느라고. 그건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 선거 20일 전에 후보 등록을 받을 때 5억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요렇게 등록할 때는 꼭 7명이 이내야. 7명이 이내. 그래서 내가 25년 전에 대통령 나갈 때 나는 누구하고 나갔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알겠죠? 그런데 내 대통령 후보 중에 내 이름은 우리 국민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허경영만 유난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대통령 후보 다 잊어버렸어요. 맞아, 맞아요? 그건 내가 성견지명이 있는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야. 33개. 그게 지금 맞아 들어가, 안 맞아 들어가냐?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내 공약이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수당 내가 70만원 주자고 25년 전에 이야기했더니 20만원씩 그것도 몇 %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공약을 자꾸 역대 대통령들이 갖다 써요. 그러니까 허경영 이야기가 선거 때마다 나와. 맞아, 맞아요? 자꾸 나와가지고 허경영은 점차적으로 인기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 요쯤에는 트럼프를 예언했어. 맞죠? 요쯤에는 박근혜를 예언한 거야. 박근혜는 요때 예언했죠. 2012년 12월 17일. 그런데 박근혜는 언제 물러나가? 요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박근혜는 대통령 51%로 붙는다. 맞죠? 대통령 된 지 4년 만에 박근혜는 물러난다. 탄핵 촛불 시위. 알겠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시위에 의해서 물러나는데 국회에서 개헌을 주장해요. 그래. 그러니까 개헌 정국으로 덮으려다가 나간다. 이 소리 내가 했어, 안 했어? 그거 한 개도 빠진 게 없어. 또 청와대가 생긴 이래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위에 청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가 있으면은 요거는
입법부 수장 누구죠? 국회의장. 사법부는 대법원장. 행정부는 누구죠? 국무총리야. 맞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이런 구조인데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이, 입법부는 국회의장, 사법부는 대법원장, 행정부는 대통령인 줄 알아.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사들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갑니까?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을 전체 통괄하는 자리예요. 마치 국민을, 어리석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야. 대통령은 사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마냥 헌재 소장, 대법원장을 통제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마치 입법, 사법, 행정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어.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 뭐죠?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서 또 대통령 동시에 뭐죠? 뭐죠? 뭡니까? 수반이에요, 수반. 수반. 그러면 이거 뭐예요? 수반은 우두머리, 원수는, 국가는, 이거의 원천체는 원수가 통제하는 거예요. 맞죠? 또 요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수반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반이, 실제 수반은 요 지금 총리가 여기 있는데, 총리가 법무부 장관 통제해야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총리가 사법부 통제해야 하네,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총리 행정이 수반과 원수를 동시에 개방한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 일본은 원수는 누구죠? 일본 천황이에요. 수반은 누구죠? 총리입니다. 총리. 일본 총리가 일본의 수반이야. 이렇게 논하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황과 총리를 플러스 해놓은 것이 대통령이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대통령으로 마치 상권이 분립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 잘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패널들이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은 국회의원 300명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 바로 넣겠죠? 네. 그 다음에 텔레비에 언론사 패널들, 내 유튜브 한 번도 안 보고 허경영이가 뭐 허위 이야기를 했다는 둥, 부시를 안 만났다는 둥, 요런 말 하는 사람 3,000명 정도 골라내가지고 정신교육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때 정신교육대 들어간 사람 중에 20% 정도는 죽어서 나오는데 거기를 들어가면서 나를 원망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패널들 함부로 주둥아리가 뚫렸다고 허경영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유튜브 한 번도 안 보고 허경영에 대해서 함부로 노닥거리지 말아요. 내가 그걸 명단을 체크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언젠가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도요, 공항에서 출국 금지가 내려버려. 허경영이 대통령 안 하고 도망가면 잡아라고. 맞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천공항에서 질질 끌고 와서 청와대를 끌고 들어가. 근데 그러다가 마치 뭐라고 패널들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청와대라는 것이 마치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어요. 청와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제하는 데입니다. 전체를 통제해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서 사법부에 재판을 받았지만은 대통령이 잘못이 없을 때는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세 가지.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입법부의 수장, 행정부의 사법부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을 임명, 추천, 비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가장 큰 권한입니다. 추천할 수 있죠, 그죠? 이 대통령이 그러면 각자가 삼권 분립이면 맨날 싸우다 볼일다 보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 어른이 없어야 원칙이다. 그게 민주주의자입니까? 그건 콩가루 집안이야. 나라 망해요. 맞아요. 나라에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붙어 있을 때 나라가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사법적으로 이 사람을 끄집어내린 게 꼭 사법부만 끄집어내렸나? 국민들이 끄집어내린 거예요. 맞아요. 에? 그래서 이번에는 사법부의 판단 플러스 뭐죠? 국민. 이래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일종의 국민혁명이 일어난 거야. 알겠습니까? 그 국민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좀도둑을 했다는 거예요. 좀도둑.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 대통령들은 뭐요? 큰 도둑들이야. 그거 1000배, 10,000배 슈킹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큰 도둑떼들이 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산을. 맞아요. 호갱영이가 그거 다 보고 앉아 있어요. 지금 박근혜는 그나 나라의 살림을 특별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몇천억을 추구를 한 사람 아니라고 알죠, 그죠? 그런데 통제 관리를 잘못했다. 이 책임을 진 거야. 맞아요? 근데 본인이 옛날에 지어짜 들어가는 대통령처럼 막 몇천억 챙겼나? 아니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좀도둑을 방조했다. 그래요? 좀도둑 방조죄야. 그래서 그냥 내쫓은 거야. 근데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한 거야. 국민들이 97%가 잘 내쫓았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좀도둑 방조죄가 대통령 자리를 뺏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좀도둑이 나가니까 큰 도둑떼들이 노래 안 노려? 이건 들어갔다 하면 한 5만 명 끌고 들어가서 그냥 나라를 내 입에서 말 나오면 무서워요. 이미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게 알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내가 이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삼가합니다. 사실은 이 큰 도둑떼들이 좀도둑을 몰아냈어. 맞죠? 말도 마세요. 어떤 당 대표는 말이요, 자기는 총리하고 지금 5당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하고 연합하자 막 그래 안 그래? 그거 쌓여있는 곡간을 좀 서로 나눠서 먹자 이 소리야. 이런 오합지졸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도둑대예요. 도둑대입니다. 내를 속이면 안 됩니다. 어때 패널이 대통령이 입법사법의 행정부 위에 군림하느냐고 요따구 소리를 합니까? 그래요. 대통령은 입법사법 행정부 위에 원수로 군림하는 거예요. 또 남북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반드시 원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원수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한에서 삼권 분립해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으면 될까? 그러면 삼권이 분립돼 있다.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가지 마라. 이게 됩니까? 여기서는 전쟁을 가서 저쪽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전쟁을 쳐들어가야 된다. 사법부에는 그럼 장군 잡아가지고 재판. 맞아요. 너 왜 쳐들어간 거냐? 이러면 이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장군은 지금 쳐들어가야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야,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사법부는, 야, 니 국민 여론 들어보자고 니 혼자 왜 전쟁 일으키냐? 이렇게 하면 넌 국가 내란죄로 들어가야 돼. 이러면 어느 장군이 전쟁을 합니까? 맞아요. 그러면 각 부서가 지리 싸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라 망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언론인들이 국민들에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많이 행사했다는데 많이 행사한 게 없어. 좀도둑 방조죄야. 맞아요. 한마디로 줄이면은 자기가 직접 도둑질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국민의 97%가 잘내 쫓았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좋다 이거야. 좀도둑 방조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도둑들을 조심해야 돼.